개장 전 성공 전략입니다. 오늘 이 시각 하익투자증권 이창원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한 건 지금 반도체냐, 2차 전지냐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수급적인 좀 시소 현상도 나오고 있고요. 여전히 이 두 섹터 어느 쪽이 주도주를 차지하게 될까 관심이 높습니다. 부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최근 그러니까 지난주 한 목요일 금요일부터인가 약간 수급 이동 얘기가 좀 그 뉴스상에 있었거든요. 네. 반도체로 수급 이동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2차 전지에서 뭐 반도체로 수급 이동했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유는 이제 수급 이동이란 거는 내가 이제 가지고 있던 사람이 팔아서 새로운 종목으로 사야 그게 수급 네. 이동인데 지금 2차 전지 투자자들이 대부분 이제 중심이 개인 투자자들인데 안 팝니다. 그냥 가지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밀려서 더 사고 뭐 그런 움직임이고 반도체 쪽으로 투자했던 분들이 계속 더 사고 추가적으로 더 끌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수급의 이동이라기보다는 뭐 일부 뭐 이동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네. 이제 이동이라기보다는 이제 순환매라고 보고 있고요. 많이 빠졌던 섹터에서 다시 이제 올라오고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조정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시속 게임 키 맞추기를 한다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그 시장에 좀 나는 얘기가 이제 홍콩계 롱숏 펀드에서 네. 그 반도체와 2차 전지 간에 지금 롱숏 배팅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좀 반대로,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쪽에 롱을 치고 그리고 2차 전지 쪽에 숏 포지션에 배팅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저도 이제 그 얘기를 좀 들어서 실제로 그런지를 이제 수급 쪽으로 계속 장중에 계속 모니터를 좀 해보고 있는데 실제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쪽에 프로그램 매수가 강하게 들어온 날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 종목이 에코프로 BM,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 이 네 종목입니다. 이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에코프로 그룹과 포스코 그룹 쪽 이 네 종목 간에 이제 프로그램 매수와 매도가 상당히 엇갈리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확실히 에코프로랑 삼성전자 간의 그 롱숏이 명확하게 좀 보였던 날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쪽에 프로그램 매수였다가 매도로 바뀌면서 에코프로 쪽에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들을 네. 보고 또 하이닉스랑 그 LG화학이랑 좀 약간 롱숏이 보이는 느낌이었는데 어쨌든 대체로 그 현금 환급성이 좋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는 롱배팅을 하면서 여기에는 뭐 반도체 바닥론부터 해서 최근에 뭐 AI 반도체에 대한 성장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요. 그래서 이 이제 그 한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그리고 소부장들 다시 따라오고 그리고 2차 전지 대표 종목들 이제 코스닥 대표 종목 2개 그리고 코스피 대표 종목 그 하고 있는 이제 포스코 그룹주로 중심으로 해서 롱숏 감각이 움직이는데 최근에 좀 특이한 거는 일부 그 에코프로 BM이 최근에 매도가 약해졌습니다. 왜 그런 거 보니까 최근 한 달간 기관이 42만 주를 샀어요. 그래서 이제 장중 프로그램 매도 상위에 에코프로 BM 빠지고 공매도 상위에도 좀 빠진 모습인데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그저께부터인가 원래는 맨날 공매도 1위부터 4위까지가 에코프로 그룹주 2개, 포스코 그룹주 2개였거든요. 네. 근데 그저께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공매도 상위에 올라갔습니다. 어제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공매도 1, 2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냥 제 느낌으로는 이제 2차 전지 쪽에 좀 매도를 좀 유도를 해서 그 반도체 쪽으로 수급을 이동시키고 수급 이제 비중이 적은 외국인들의 기관들이 그 밑에서 잡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2차 전지가 이제 에코프로 매도 리포트로 인해서 급락을 했다가 어제 돌리니까 외국인들이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을 900억 원어치 샀습니다. 개인들이 던졌어요. 그래서 이제 뺐다가 돌리니까 이제 무서워서 이제 그 매도하는 모습들이 네. 나타났고 제가 요거 그래서 요 수급 관련해서 얼마 전에 유튜브 채널에서 프로그램 본 게 있는데 제목이 애널리스트 순환시대 이런 얘기가 제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 에코프로 그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을 위해 이제 존재하는 거라 이런 얘기를 이제 기자 두 분이서 대담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듣고 싶은 게 뭔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요즘 가장 듣고 싶은 게 에코프로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대체로 이제 에코프로를 이제 슈퍼선 잡은 기관들에 대한 서비스가 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된다라고 하면서 에코프로 매도 리포트 나온 이유에 대해서 두 분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한 분 기자께서 얘기가 이제 첫 번째가 기관이 충분히 매수하지 못해서 그리고 공매도를 한 기관의 지원 용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또 이제 이게 좀 너무 많이 나간 게 아닌가 이렇게 또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추정이니까. 그런데 다른 한 분이 그게 또 충분히 합리적인 추정이라고 말씀하신 게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국내 이제 헤지펀드에서
에코프로를 상당히 효소를 많이 잡아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에코프로 주가가 내려야 수익이 되고 에코프로가 주가가 오르면 손실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추정인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하셔서 네. 그것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5월 19일 기준으로 코스닥 150에 대략 시가총액이 한 160조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에코프로가 시가총액 비중이 한 8% 차지하는데 5월 19일 기준으로는 외국인 보유 비중이 3.97%고요. 어제자로는 4.4%였습니다. 이게 이제 4% 깨진 거는 처음인데 어제 한 10만 주 샀기 때문에 이제 뭐 비중이 올라갔고 5월 19일 기준으로 코스닥 150의 시가총액 대비해서 에코프로 BM이 약 13%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외국인 보유 비중이 9.34%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 150 시가총액 대비해서도 지금 비중이 외국인들 비중은 참 모자라고요. 최근에 한 달간 기관들이 에코프로 BM에 42만 주를 매수하다 보니까 특이한 게 이제 증권사에서 에코프로 BM의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고 목표가도 지금 상향 추세로 좀 분위기가 좀 바뀌었고요.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최근에 목표가들이 상향돼서 대체로 지금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프로 BM에 대해서는 좀 약간 우호적으로 좀 증권사표가 좀 바뀐 게 좀 느껴지고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좀 노이즈가 지금 중국 정부가 이제 마이크론 그 제품에 대해서 중대한 보안 문제 생겼다면서 구매 중단 지시했거든요. 그러면서 어제 마이크론이 뭐 시간에서 6% 빠졌다가 어저께 한 3% 2%대로 이제 마이너스 마감을 했는데 이게 이제 아마도 뭐 G7 그 공동 대응에 대한 반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딱 끝나자마자 뭐 그 중국에서 뭐 네이버 우리나라 포털 다 막듯이 네. 지금 제재를 좀 강화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반사이익을 좀 받지 않겠냐. 하이닉스라든가 뭐 삼성전자가 이제 그 마이크론이 중국에 판매 못하니까 그만큼을 우리가 채워넣으면 반사이익이 되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있는데 지금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론이 판매하지 못한 부족분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채우지 말아라고 이제 그랬다고 이제 그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보도한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과연 수혜가 될지가 좀 애매하고요. 그리고 어제 그 뭐 중국에서는 반도체 기업들이 어저께 주가 급등을 하긴 했지만은 이게 마이크론이 이렇게 되면은 실적이 이제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재고가 소진이 덜 된다 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도 이게 악영향이 일부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가 개인적으로는 좀 있다 보니까 네. 이게 판단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좀 애매해요. 너무 이게 수혜가 될지 아니면은 오히려 이제 업황에 대해서 좀 노이즈가 될지에 대해서 아직은 좀 판단하기 좀 어렵다고 봐서 지금 일단은 그 반도체 소부장이라든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당일 슈팅이 좀 나온 상태니까 여기서는 좀 따라붙는 거는 좀 일단은 좀 기다려 보시겠고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쪽이 지금 쇼패팅이 갑자기 급증을 했다 외국인 네. 쪽에서 급증했다는 걸 염두에 보시고 조금 지금 반도체 쪽이나 소부장 쪽은 약간 숨고르기를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좀 지켜보는 쪽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와 2차 전지 그리고 대형 종목들의 수급적인 방향 내용과 함께 이야기를 소신껏 좀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섹터에 대한 흐름들 참고해서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조선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조선가도 올라가고 수주도 증가하고 이에 대한 긍정적인 증권사 보고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조선 그리고 기자재까지 동반 강세 흐름을 나타냈는데 조선주에 대해서는 지금 매수 적기라고 보십니까? 좀 올라왔죠. 올라와서 네. 저는 숨고르기가 만약 매수 관점에서는 좀 조정을 기다려야 될 것이고요. 갖고 있다면은 조금 추가 슈팅을 좀 기다려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수주가 좀 올라가는 것들은 대부분 그 LNG 선박 쪽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해양 플레이트 쪽에서는 아무래도 난이도가 높은데 LNG 선박은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덜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좋은 특징이 있고, 그리고 이게 플랜에 의해서 계획된 수주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그래서 이제 그 돌발성으로 이렇게 일회성으로 온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그 수주 계획에 맞춰서 지금 수주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LNG 운반선 자체가 그 프로젝트에 의한 발주고 이게 이제 LNG 생산 자체가 워낙 지금 대규모 그 설비를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필요하거든요, 배가.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필요에 의한 발주라는 것들이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선입가가 배값이 많이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신조선가가 그래도 올라가는 것들이 지금 당장 뭐 배가 부족하기보다 앞으로 이제 배가 부족할 거다. 이게 지금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신조선가가 좀 올라가는데 특히 이제 LNG 쪽이 그 핵심이라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조선업종이 재무제표가 최근에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일회성 비용이 크게 발생해서 빅패스가 발생하는 경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아마 이제 올해부터는 일회성 비용
비용이 발생한 가능성이 상당히 좀 적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업황이 좀 돌아서다 보니까 인력을 많이 채용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비용들을 다 미리 좀 계상을 해놨고 실제로 그 충당금을 많이 쌓아놨습니다. 많게는 뭐 기업당 한 3,600억 이상, 뭐 적게는 한 400억대 정도 충당금을 쌓아놨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도 좀 안정이 돼서 최근에 그래서 그 외국인 인력도 좀 도입하는 제도들이 총원이 돼가지고 업황 자체는 좀 돌아선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주가가 어저께 이제 상당히 올라갔는데 다만 이제 뭐 적어도 한 11선 정도까지 이하로는 좀 조정 받아야 매수하기에는 편안한데 지금 이 가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매수 타점보다도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은 또 일부 차익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종목은 그냥 다른 것보다도 그 가장 싼 거는 그 HD 한국조선해양이 밸류는 가장 싼 것 같고요. 자회사 상장을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거만큼 디스카운트 된 거를 제자리로 가야 될 것 같고 배당 좋아하시는 분들은 HD 현대 그 지주사를 오히려 좀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그 정도 선에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스타일에 맞춰서 살피시길 바랍니다. 일단 매수 관점에서는 조정 시 매수가 유효하겠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지금 조선 섹터의 변화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네요. 자, 이제 아스코 기대감에 바이오주 얘기도 종종 나옵니다. 미국 임상종양학회 관련해서 어떤 기업이 좀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고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받고 있는지 좀 정해주세요. 지금 그러니까 그 아스코가 이제 발표가 이제 그 다음 달 2일에서 6일 내에 미국 네. 시카고에서 개최가 되는데 요거 그 표지에 발표하는 기업들이 이제 유한양행 그리고 GC셀 그리고 이제 앱클론, ST큐브, NKMX 요 5개 기업이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발표하는 그 파이프라인 포스터 발표가 있으니까 이 기업들 저 자막에 이제 그림 나오니까 좀 참고하시면서 요 5개 기업들은 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저는 좀 바이오 투자가 지금 저런 이벤트가 있다고 해서 좀 들어가기가 시기상으로 좀 안 좋은 시점이라 좀 보고 그래요. 있고요. 저는 굳이 한다면 올해보다는 내년 아니면 올해 연말 그 정도 시점을 좀 당분간 좀 늦춰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유가 이제 빚쟁이들이 지금 도청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2, 3년 전에 이제 그 바이오 기업들이 전환사채를 상당히 많이 발행을 했는데 네. 당시에 그렇게 발행을 많이 했던 게 그 전환사채의 그 리피싱 제도가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그 밑으로만 맨날 했었는데 위로도 하는 제도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상당히 많이 발행했습니다. 바이오 기업들이. 그게 이제 문제가 주가가 많이 올라갔으면 좋은데 주가가 지금 12 발행가보다 리피싱된 가격보다도 지금 주가가 더 밑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 풋옵션 그 조기 상환 청구권을 그 실행한 그 시점이 도래했거든요. 그럼 상환 자금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시 또 유증이라든가 다른 곳에서 자금 조달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빚을 빚으로 돌려막는 그런 네. 상황이 되고 그리고 원래 바이오 투자를 할 때는 회사의 자금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자금을 가지고 몇 년간 내가 자금 조달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도 투자 포인트인데 그런 리스크들이 있는 기업들이 뭐 그 클리노믹스라든가 LNK 바이오, 유유제약 이런 기업들이 이제 그 뭐 뉴스에 나온 게 네. 있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바이오 쪽은 뭐 특히 순수 바이오 쪽은 좀 더 좀 투자하기에는 좀 적기가 아니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 제가 바이오 쪽 잘하시는 분이 바로 앞방에 계셔가지고 좀 물어봤는데 개인적으로 올해 연말 정도 됐을 때 뭐 알테오진 정도는 알테오진 같은 경우가 내년에 이제 기술 수출한 것들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보일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가 뭐 이 정도 그 현재 주가 정도에서 이렇게 머물다 하면은 알테오진 정도는 내년에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고 얘기 들어서 개인적으로 그럼 저도 알테오진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전반에 바이오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 시각을 주셨어요. 간다 한다면 연말 혹은 내년 쪽을 생각하고 계시고 그 근거 살폈습니다. 알테오제는 그래도 비교적 긍정의 시각을 얹어주셨네요. 자, 오늘 공략주로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삼성 SDI이네요. 지금 배터리 셀사 뭐 본다면 삼성 SDI를 보자라는 의견들이 꽤 많이 있기는 한데 SDI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생각하시는 투자 포인트는 어떤 겁니까? 그 테슬라의 원통형 4680 원통 배터리 공급하는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고요. 이게 이제 그 얼마 전에 그 이재용 회장이 그 테슬라 그 일론 머스크 CEO를 만났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그 만났다는 뉴스에 상당히 그 반도체 얘기가 좀 많이 주로 이렇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 반도체 때문이 아니라 그 배터리 쪽에 삼성 SDI에게 SOS를 청하기 위해서 만났다는 네. 게 더 유력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원래 독대를 되게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났다는 얘기는 그만큼 급한 사정이 있었을 텐데 가장 급한 게 뭔가를 봤을 때는 바로 그 4680 원통 배터리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미 환경청에서 제출된 그 테슬라의 4680 그 원통형 배터리가
그 모델 Y의 롱레인지 모델 AWT 모델에 좀 장착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2일층 배터리보다 그 에너지 밀도가 13% 낮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지금 테슬라가 4680 원통형 배터리 개발에 지금 사실상 아직은 좀 성공하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이제 파트너가 필요하고 또 믿었던 파나소닉마저도 올해 이제 양산 실점이 올해 3월에서 9월, 4월에서 9월 사이였는데 네. 내년 4월에서 9월로 지금 연기가 돼버리 1년 이상 연기돼 버렸거든요. 그러면은 당장 그 사이버 트럭에 그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해줄 기업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삼성 SDI 쪽에 지금 그 새로운 그 SOS를 청한 게 아닌가라는 분석들이 강하게 나타났고요. 실제로 작년 2분기 컨콜에 삼성 SDI가 46mm 배터리에 대해서 공식 언급을 했고요. 복수의 OEM과 채용 논의를 하고 있다. 이 얘기랑 그리고 이제 그 천안 공장에서 46파이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연내 시제품 나오는데 왜 46파이냐면은 지금 4680이 폼팩터가 생각보다 안 좋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높이가 더 높아야지 에너지 밀도가 좋게 나온다고 봐서 삼성 SDI가 하는 게 지금 46120, 네. 46200이거든요. 높이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아마 그리고 4680도 하는데 LG 엔솔과 더불어서 지금 그 삼성 SDI가 이 원통형 배터리 쪽으로 테슬라에 들어가게 되면은 새롭게 주가가 좀 부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관련돼서 이제 그 밸류체인에 있는 소재라든가 뭐 장비 쪽에서는 하나기술 같은 경우가 많이 하는 것 같고 코엠이라는 회사는 비상장이라 가지고 네. 하기로 했고 뭐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 그룹 쪽, 포스그룹 쪽 양극재 기업들도 수혜가 되니까 삼성 SDI랑 같이 삼성 SDI에 들어가는 밸류체인 기업들을 같이 보시겠고요. 어제 관련 기업들 주가 더 셌던 이유도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유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목표가 손절 라인만 잡고 지나갈게요. 네, 그냥 편하게 증권사 목표치가 대략 80만 원에서 108만 원 정도의 사이인데요. 네. 가장 많은 중간 가격이 90만 원이라서 거의 90만 원 정도 잡고요. 70만 원 이하에서 매수, 목표가 90만 원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SDI 살펴봤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이창환 부장님과 전략 챙겼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